전국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상한 선생님이나 임정훈 선생님이나 또뭐 이병철 선생님도 사진 있던데 수업 오세요? 김세현 선생님도 오시고 그게 이제 악연이에요. 저한테는 이제 오래된 악연인데, 그래서 6월 모의수능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만나서 그러니까 과목별 학습,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마치 쌤이 여기 올 때 그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봐요. 내 차에 있는 거. 뭐 이상한 길로 막 와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근데 분명한 건 이 내비게이션이 또 굉장히 시크해요. 알려주지 않아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의 독립심을 실험하는 거지. 그래서 보고 그냥 그 여기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 이거 이렇게 하살표 모양으로만 찍혀 있고 그냥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찾아왔는데 아마 여기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속도적인 측면도 얘기할 거지만 방향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뭐 졸업하고 바로 재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한 것도 있죠. 삼수나 혹시 사수 그 이상의 장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가 이제 희망적인 것부터 먼저 드릴게요. 뭐 자료는 일단 내려놓으시고 좀 추가적으로 복사할 게 또 있어 또 드릴 거예요. 뭐 마음 같아서는 막 한 300페이지 분량 드리고 가고 싶지만 다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6월 5일 엊그저께 이제 좀 있으면 3일 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모의 수능 여기서 봤나요? 네. 시험이 전반적으로 우리끼리 받긴 했습니다만 전체적 체감 난이도가 어땠어요? 뭐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어려웠나요? 좀 쉬웠나요? 예, 그게 이제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 2등급이 95점, 3등급이 90점 이따위로 형성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예상하는 게 여러분들 문과니까 B형을 봤다면 1등급 예상선이 한 97점? 이렇게 되니까 국어만큼은 조금 이제 작문 부분이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된 것 같고, 수학은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뭐 비슷하게, 그러나 아직까지 전범위로 확대된 건 아니니까 그 점수 결과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어는 B형 보셨나요? 네. 일부 이제 예체능의 학생들 아니면 영어 A형으로 이걸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환승이라고 그래요. 환승. 나중에 이제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9월 6일까지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하게 될 때 A형으로 하더라도 지금 여름방학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B형 공부를 끝까지 하시는 게 나중에 A형 소화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좀 더 자료 드릴 건데 이번에 영어 A형에 응시한 프로테이지가 한 17.6%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B형 응시자가 80%가 넘어요. 훨씬.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간단해. 어? 왜? 이유는 간단히를 말걸어서. 아, 그래요? 그분이 내가 오버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니, 나 저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말한 지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처음 본 거야. 근데 이제 뭐 족보를 따져봐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간단하냐면 영어 B형에서 A형으로 환승해야 되는 중하위권 학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 B형을 지정하고 있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199개 대학 가운데 한 60여 개 대학 정도 된다. 물론 우리가 1년도 공부하고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하는 대학이 전부 인서울인가요? 아닌 것 같다. 아니 문과는 인서울 외에 매력적인 대학이 지방에 있진 않잖아요. 뭐 자연계 학생이 만약에 영남대를 붙고 연세대를 붙었는데 영남대에 등록을 하면 납득할 만한 사연이 있어요. 영남 의대라면. 그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문과생이 연세대를 붙었고 영남대를 붙었는데 만약에 영남대에 등록을 한다 이러면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좀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웃고 그 다음에 이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입시 설명회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오늘 또 어떻게 일정이 됐냐면 오전에 대치동에서 설명회 2번 하고 분당으로 옮겨서 분당에 또 한 번 하고 일산으로 옮겨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일산에서 여기까지 살아서 왔거든요. 먼 곳까지. 근데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면 뭐 유상현 선생님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몸져. 좀 많이 누워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동안 심신이 너무 피로했다. 누워있는데 원래 끝나고 스케줄은 9시에 끝나면 병문안 가기로 했는데 지금 못 가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근데 오늘 저는 오면서 이런 다짐했습니다. 뭐 중간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힐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막 딱딱하고 어렵고 이런 내용을 막 얘기하면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왜 저러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속에 좀 응어려져 있던 것도 이런 거 풀어내고 궁금한 것들 서로 묻고 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쵸? 네. 그리고 힐링이라는 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일방적 강연이 아니라 내가 자주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답변하고. 그래서 서로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 여기 1시간이 우리가 11시 정도 자나요? 잠은 11시 자지 않죠? 내 심리적 취침 시간은 11시지만 11시 잘 수 없죠,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 할 때, 물론 저는 집에 가는 길도 걱정돼요. 집 평촌이라서. 평촌에서 혹시 오신 분 있나요? 손들고. 그게 있구나. 우리가 오가다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양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렇구나. 반갑습니다. 더욱. 집에 갈 길이 걱정돼요, 지금. 여기 그냥 그 유원지 가서 자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자, 영어 A형으로 한 17%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왜 그랬는 거 아니? 4년제 대학 가운데 영어 B를 지정한 대학은 60여 개 대학이고 30여 개 대학이 인서울에 있고 우리 목표하는 대학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애들이 80% 이상이 영어 B형을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B형 대학 생각하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 뭘 생각했냐면 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선생님 저희 A형 볼래요? 그랬더니 손 내려. 왜냐면 6월 5일날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설상가상으로 공교롭게 1학년, 2학년도 모의 수능을 봤어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고사장이 부족하겠죠. 교실 쪼개면. 거기다가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혹시 전남에서 온 사람 있나요? 손들어. 전남. 그렇지. 전남은 더 열악해, 거기가. 시험. 남해에서 온 사람 있나? 남해? 경상남도 남해. 보물섬. 있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남해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시험은 6월 모의수능 이렇게 정의할게요. 6월 모의수능 우리가 잘 봤다 못 봤다를 신경 쓸 필요 없다. 왜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님들도 A형, B형을 이번에 첫 시행했다. 그분들도 실험적인 성격으로 시험을 봤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역대 3년간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의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6월 난이도가 쉬웠을 때는 수능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잘 봤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마인드. 또 못 봤다고 너무 근심하면 안 돼요. 방심과 근심 사이에서 우리는 힐링이 필요한 거야. 하자고, 이걸 하자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 중에는 거기 보면 6월 모의수능 가채점 분석 및 성공 전략 있네요? 네. 받으셨어요? 네. 아까 선생님이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독서 안 하셔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 네. 지금 다 받으셨어요. 제 것만 좀 주세요, 제 것만.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2013학년도 기준 정시 지원 가이드라인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있나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2013의 지난해 수능 때 제가 드린 14개 대학, 그 중에 혹시 여러분의 목표 대학은 있습니까? 네. 난 다 갔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네네, 고맙습니다. 이 안에서 나가면 좋죠. 아니 뭐 또 더 쓸 수도 있는데 숙명여대 안 썼네. 뭐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안 썼네요. 네, 일부러 안 썼어. 거기 다 간다고 보니까 갈 수 있어요. 오늘 전략을 드릴 거야. 그래서 일단 6월 모의수능 가채점 분석 및 성공 전략에 제 소개가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네요. 비전 멘토 TBS, EBS 입시분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들은 한샘 여학생 기숙학원생입니다.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네, 그렇죠? 자, 바로 갈게요. 필요한 내용. 왜 그런 거야? 자, 6월 모의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하기 전에 제가 희망적인 소식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의 경쟁자는 졸업생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재학생도 있다. 근데 그 옆에 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14학년도에 6월 모의수능에 지원한 학생이, 그러니까 3월 학평 바로 밑에 있네요. 6월 모의수능에 지원한 학생, 거기 2013, 2014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2014 보세요. 그럼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이번 시험에 지원한 학생이 재학생이 57만 2천이고요. 졸업생이 7만 3천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몇 명이다? 64만 5,960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 6월 시험은 재학생이 많이 늘어난 시험이다. 그리고 졸업생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든 시험이다. 이해됐어? 네, 그걸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밑에 칸에 그 졸업생과 재학생 응시인원에서 2014에 작년 6월 모의 수능 대비 응시자, 그러니까 지원자가 있고 응시자가 있죠. 여러분 지원자는 뭐예요? 시험 신청한 사람. 응시자는 뭡니까? 근데 결시율이라는 게 있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뭐 1교시 끝나고 집에 가버리거나 2교시 끝나고 안 들어오거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예 시험 보는 날 안 나오거나 이게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거기 도표에 이번에 재학생은 10,000명 정도 늘어났고 졸업생은 몇 명 정도 줄었을 것이다? 한 7,600명 정도 지난해 6월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A형, B형 변환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좀 재수를 결심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뭐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경쟁자들 중에 재학생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재학생들이 3월, 4월, 5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3학년 때 어떻게 보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어떻게 보냈어요?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아니야. 3월은 모의고사를 봤어요. 3월 학력평가, 서울시 교육청과. A형, B형 처음 봤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카오스가 왔어요. 아, 이런 시험이구나. 엄마랑 사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4월 학평 경기도 교육청과 모의고사 봐서 3월을 못 본 걸 역전시키려고 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중간고사 봤어요. 우리는 내신에서 자유로웠지만 걔네 중간고사 봤어요. 그리고 4월 말부터 어떤 게 위험 요소가 있었냐면 북한으로부터의 전전 교과서 실제. 그래서 아니 진짜다? 선생님 대치동에 사무실 있는데 학교에 가서 막 설명회 하잖아요. 뭐 분당 대중고 이런 데 가서 설명하면 애들이 전쟁 날까봐 막 공부 못한다는 애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우리는 안 그랬죠. 마음 편하게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틱한 건 어제 또 속보가 떴잖아요. 뭐라고? 정상급 회담한대요. 남북 간에. 그리고 뭐 이산가족 상봉도 한대. 추석 때. 전쟁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야 고3은 평화로운 분위기죠. 이제서. 걔네들이 공부 많이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올해 고3이 95년생 돼지띠 맞나요? 네. 저주받은 돼지띠. 저주받은 돼지. 아니 왜냐면 얘네들이 체력도 약한데 여기 저기 잠깐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학교를 일찍 가서 95년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는 인생을 그냥 95년생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린 지금 몇 년생이냐면 94년생인가. 94년생이 무슨 띠였지? 그렇지. 개띠. 이게 좋은 띠예요. 좋은 띠. 근데 여하튼 95년 돼지들이 올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돼지 저주받은 돼지. 웃지 말자 이제 그만 웃자. 걔네가 3월, 4월, 5월을 열심히 분투하지 않고 6월 시험을 봤기 때문에 걔네들의 멘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붕괴되어 있는 상태. 재학생.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아 내가 남한테 말할 수는 없었는데 정신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가야겠네? 70%니까? 이런 생각. 네? 수시가 70% 맞던가요? 내가 어제 평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가천외고 뭐 신성고, 백영고, 동안고 이런 애들이 와서 설명이 좀 듣더라고.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줬어요. 수시 모집이 확대되긴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64% 뽑다가 올해 66.2%가 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의 실질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자료 가운데서 수시 모집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라고. 우리가 이 대학을 꼭 가자마자 이런 건 아니고요. 22페이지 펴보세요. 22페이지.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넘기면 되겠다. 그죠? 거기 2014 수시 유형별 전형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네. 6월 5일 기준으로 정리해 놓으니까 나중에 뭐 대학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겠죠? 거기 일단 뭐 너무 상위권 대학만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연세대부터 성균관대 그 다음에 뭐 한양대까지 있어요. 근데 하나 샘플로 성균관대를 한번 보자. 성균관대를 보니까 얘네가 78.5%를 수시로 뽑는데요. 그럼 우리 재학생 때 어땠어요? 78.5%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엄청 많아요. 이 가운데 한 40%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78.5%를 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원 자격 점검합니다. 체리 위에 성균 인재 전형. 누구냐면 내신 겁나 좋아. 겁나 좋은데 어느 정도로 좋냐면 전교생이 나를 다 알아. 임원활동, 총학생 활동 했어요. 그리고 학교생활 너무 충실하게 상도 많이 받았어. 이런 애들이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우리 담임도 나를 잘 몰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지금 막 들러리 서는 거죠. 지역 리더 누구니? 지역 리더. 지역을 리더하는 사람. 농어촌. 농어촌 학생 전형인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농어촌에 6년 거주해야 돼. 부모님과 같이. 3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 있다. 선생님 저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 지금 있는데 저 농어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는 졸업할 때까지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업계 학생이고요. 네 번째 이웃사랑. 뭐 이건 내가 사랑을 많이 했어. 이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소년소녀 가장. 그런데 역경을 극복하고 공부 겁나 잘하는 사람. 네. 장애와 장애우는 왜 0.3% 10명 뽑아요. 근데 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냥 겪고 있지 말고 역경을 극복하고 공부를 겁나 잘해. 됐죠? 그 다음에 자 봐봐.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특기자 입문이 있어요. 특기자 입문은 누굴 뽑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해외 나갔다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해외고 출신자도 있고 리턴이 아니면 국내 외고 출신이나 뭐 이런 애들 아니면 일반고 출신인데 공인학 성적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는 우리랑 상관없고 예체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과학인지 우리는 아니에요. 네. 왜 옆에다 써놔요? 신랑감 뭐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말이야 수시가 78.5%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최장력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능이 나오고 있고 논술을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했어. 그럼 나 성균관대 논술은 수능 보고 나서 보는 거니까 9월 달에 한번 써놓기는 할 테야. 그럼 일반 전형은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반 전형이 프로 체지가 몇 %예요? 8%. 그게 수시는 70%가 아니라 이 아이가 쓰는 건 34.8%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문과, 이과를 또 구분해봐요. 어? 모집 인원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그러면 실제 프로테이지는 34%도 아니에요. 저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수시는 커요?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여기서 깨닫고 있는데 어제 안양에서 만났던 평촌에서 만났던 고3 7명의 학생은 이걸 몰라요.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방의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깜짝 놀라요. 이분이 이걸 보고 놀래요. 교장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분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6월 모의수능 끝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 정시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어떻게? 수시. 그리고 작년부터 원서 접수를 몇 개 하기 시작했냐면 6개. 그전에는 6개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내가 아는 애가 부산에서 100개 이상을 썼어요. 네.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야. 하나도 안 됐거든. 네. 작년에 몇 개 썼냐면 6개 썼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갈팔직팡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수시를 원서를 씁니까? 아니면 안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써야 된다라고 북한에서 연락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쓰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안 써서 불안해가지고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수시를 쓴다면 4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쓸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논술형, 두 번째는 적성형. 자,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일반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할 사람이면 여기 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하게 합격하시면 작년에 합격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수학과 뭐 이런 이과 말고 우리 특기형이라고. 특기니까 뭘까? 어학. 이걸 우리가 이제 일컬어 무슨 전형이라고 그래? 특별 전형이라고 그래. 근데 특별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근데 기숙학원에 와서는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아, 하나 더 써볼게요. 학생부형 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학년 2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이 좋았던 사람.
참고로 동국대학교가 문과 기준 1.5등급이 합격선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4개 교과 기준. 그 정도 되시나요? 그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내신이 2등급 대 3등급 대다. 들어. 내신이 2등급 대 3등급 대다. 그리고 특히나 3학년 2학기 때는 다 말아먹었다. 기말고사, 수능 끝나고.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가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특별 전형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내신이 지금 안 좋은 사람은. 좀 더 쉽게 말할게. 특별 전형에 관심 가질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일반인. 근데 일반 전형의 종류가 지금 논술과 적성인데 대학은 논술 보는 대학이 33개 대학, 적성 보는 대학이 30개 대학입니다. 캠퍼스 별도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고민할 건 적성이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보는 사람과 적성 보는 사람이 논술과 적성을 같이 준비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러면 메커니즘이 달라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논술 보러 갈 사람은 딱 정해줄게. 내신이 1등급에서 4등급 때까지 괜찮아. 근데 모의고사가 1, 2, 3등급 정도 나와요. 그러면 논술 전형이에요. 근데 내신이 1등급에서 5등급 때까지 형성되는 거 6등급도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가 3, 4, 5등급에서 형성돼요. 그러면 논술의 최저학력 기준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디 생각해야 되겠어요? 적성. 이렇게 딱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정합시다. 그러면 수시를 간다고 했을 때 먼 길을 나가야 되는데 수능 보기 전에 평가를 하는 대학이 있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대학이 있죠. 에? 원서는 언제 써요? 원서는 9월 4일에서 13일 사이에 쓰지 않습니까? 올해는 수시 원서를. 근데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이나 적성을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보고 나서 논술이나 적성을 보는 대학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수능 보고 나서 논술 본다, 수능 보고 나서 적성 본다. 이건 수능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는 거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거죠. 맞나요? 근데 수능 보기 전에 작년에 우리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논술 쓰거나 적성 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수능 공부가 마지막 정리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잘 안 되죠. 특히 남학생하고 여학생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여학생들이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가능하면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가능하면 수능 보기 전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꼭 가야 된다면 1개 또는 2개 내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왜냐? 여기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이나 적성을 보러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사실 재수하시면 안 됐던 거죠. 재수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럴 바에 재수할 게 아니라 뭐 작년에 갔어야지 하나라도. 그래서 다시 도전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지금 재학생 기준으로 애들은 3월달, 4월달, 5월달 전부 멘탈 붕괴가 왔어요. 6월달은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애들 뭐 하고 있냐면 나오지도 않고 있는 내신을 관리하고 있어요. 6월 말에 7월 초에 시험 봐야 되니까. 여러분 1년 전에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럼 걔네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시점 언제예요? 7월, 8월 2달. 근데 여름이 굉장히 무더워요. 비 겁나 많이 와. 비 겁나 많이 와. 막 기분 우울하고 다운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9월 3일날 시험 결과는 결국 2달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점수가 안 나오거나 수평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시를 9월 말 10월 달에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논술 적성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애도 있지 않았을까? 보여줄 것도 없는데 자기소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야? 나의 가능성을 봐달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고민이 2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쓸 게 너무 많아 요약할 수 없어서. 하나는 끄집어낼 게 없는 거야. 스토리텔링이 안 돼요. 엄마 내가 뭐 했었었지? 막 이런 거. 그냥 그런 애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닥 잡으세요. 내가 첫째, 일반적인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 아 여기 앉아있는 학생이 눈빛 보니까 3명 여기에 해당된다. 학생부 1등급 때 초, 중, 2등급 때 초. 그러니까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학생부형 써놓는데 이 학생부의 전형적 특징은 학생 100%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에요. 대부분. 학생부 전형의 면접 보는 전형은 거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옮겨갔죠. 안 봐. 거의 다.
그러니까 학생부 본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니까 우리는 지금 학생부를 어떻게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뭐 역전시킬 수 없는 거지? 끝난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야? 수능. 딱 나온 거. 답이 나왔어요, 답이. 그러면 이제 여기 논술 전형으로 가요. 근데 논술도 가능하면 수능 보기 전에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쓴다면 몇 개 이내로 썼으면 좋겠다. 한 개나 두 개. 한 개나 두 개.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전부 어디로 써라? 수능 이후로 써라. 이게 답이에요. 적성! 적성 역시도 수능 보기 전에 적성 보는 대학이 있고 수능 끝나고 나서 적성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적성은 공교롭게도 수능 보기 전에 적성 보는 대학이 많죠. 언제 봐요? 9월 말, 10월 첫째 주, 10월 둘째 주, 10월 셋째 주. 그러면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고 적성을 보고 오는 거예요. 작년에 적성 풀어본 사람이 있을 건데 어떤 문제 형태죠? 국어 수학 형태 아니면 국어 수학 영어까지 나오는 형태. 근데 문제는 수능보다 쉽지만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한 순발력이 요구되는데 난 순발력이 없어요. 적성 오답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적성을 갈 사람은 자가 테스트 합니다. 정답률 70%가 되지 않으면 적성하지 마라. 적성이 맞지 않는 거다. 예를 들어 세종대가 명지대가 있어요. 두 개 대학이 적성이 다르거든요. 혹은 가천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의 전년도 기출문제를 뽑아. 올해 대진대도 보긴 하더라. 그래서 문제를 시간 재고 풀어요. 근데 정답률이 70% 이상이 된 거예요. 100문제 풀었더니 70문제 맞췄어. 시간 재고. 이걸 1박 2일 푸는 놈이 있다? 짬 날 때마다. 이거 아닙니다. 평가라는 건 테스트라는 건 시간 재고 풀어요. 근데 70%가 안 됐다 그러면 적성으로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 수능 공부해야 돼. 자, 하나만 말할게요. 적성은 최저학력 기준 없는 대학이 많아요. 맞지? 적성으로만 뽑거나 학생부 플러스 적성인데 학생부는 4등급도 괜찮아. 5등급도 괜찮아? 그럼 결국은 뭐니? 애들 입장에 생각해봐요. 우리가 재학생 때 그랬듯이 적성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죠. 수능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부모님한테 한 방, 지금까지 온갖 서름을 한 방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되면 좋은데 안 돼버리면 수능까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성을 노릴 때도 수능은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수시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이 다 잡혔어요? 잡혔어요? 자 물어봐요. 논술 갈 사람 손 들어봐요. 눈치 보지 말고 높이 들어야 높은 대학 간다. 좋아. 여기 손든 사람 중에 수전과 수후로 구분할 때 수전에 한두 개 갈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게. 7월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논술 쓰는 대학이 수능 전인데 그 대학의 논술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대학마다 논술 유형이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냐? 인문사회 통합교과에다가 영어 제시문이 뜨는 대학이 있고 수리논술이 나오는 대학이 있고 도표 통계가 나오는 대학이 있고 경희대처럼 영어 도표가 나오는 대학도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그 대학의 컨셉에 맞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은 영문이 어렵진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국문이 더 어려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함정이니까. 논술 한번 봅시다. 논술 중심 전형이 23페이지에 나와 있네. 이게 제가 오히려 또 궁극적으로 그 수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수시 얘기를 짧게 하려고 지금 끝냅니다. 거기 보니까 응시 시기별 논술 주요 대학이 수능 전 수능 후 있는데 보이시죠? 올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하여자 대학교가 말이야. 논술 날짜를 작년에는 수능 전 아니었어요? 10월 첫째 주에. 오늘 수능으로 옮겼어. 수능 이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 옮겼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이게 오늘 뭔가 결정이 딱 돼야 돼. 이게 결정장애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정장애. 혹시 집안에 40 넘었는데 결혼 못한 막 이모가 있다 이런 분들 있잖아. 그거 다 병이야, 병. 결정장애. 자, 뭐야?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되냐? 나는 반대로 넘어가냐? 그 다음 장 어떻게 넘어가요? 좋아요. 넘어갔어. 24페이지 보니까 인문계 논술의 형태는 인문사회 통합 논술에다가 또 그 밑에는 영어 제시문, 수리 논술, 도표 통계, 영어 도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네. 대학마다 달라요. 그냥 가지 마시고 수능 보기 전에 한두 개를 쓸 사람은 그 대학이 수능 전 어떤 형태의 논술인지를 수능 공부하시는 가운데 짬짬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논술을 준비하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재학생 때 했던 거랑 똑같아. 재학생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최대 몇 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됐죠? 그 정도 시간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공부해야 되나요? 수능 공부해요. 논술 답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 이후에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수능 이후에. 그러니까 상중하, 온서 쓸 때 상중하. 여기까지 써놓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향 지원, 그 다음에 소신 지원, 그 다음에 보험 지원. 오늘 오면서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그런 걸 염려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러나 사고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도 보험 지원을 들어야 된다. 이유는 수능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까지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 지원은 꼭 들어야 된다. 보험 지원은. 가능하면 우리는 여기서 공부해서 선생님들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이 보험 지원이 수능 전이기를 바래, 수능 후기를 바래? 수능 후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논술형은 정리되셨죠? 네, 콜. 좀 이따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뭐가 나와 있니? 그 뭐 최장력 기준 막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돼요. 적성형 찾아주세요. 몇 페이지에? 적성. 나는 왜 페이지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적성은 몇 페이지인가요? 30. 예, 34. 그래서 적성 거기 나와 있는데 이 대학들의 올해 적성 보는 대학이 주요 대학이 30개 대학이다. 캠퍼스 별도로. 중앙대 안성은 폐지됐고요. 적성 대학 중에 동덕여자대학교도 들어왔어요. 작년과 다른 거지. 그 다음 막 대진대학교도 들어왔어요. 적성은. 적성은 문제가 거기 다 분류해 놨지 선생님이. 국어 20문항, 뭐 수학 20문항, 영어 15문항 이렇게 해서 보는 가천대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면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80문항을 푸는데 국어하고 수학만 나오는 대학도 있고, 맞죠? 네, 대학마다 달라요. 좀 내려가 보면 세종대학교는 어떻게 나와요? 인문계는 50문항을 보는데 언어 20문항, 영어 4문항, 수학 20문항 100분 동안 푼다. 맞나요? 네. 적성은 이렇게 해줘. 적성할 사람 손으로 적성이요. 괜찮아요. 적성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많던데. 적성이. 그래서 적성을 만약에 하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이미 전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라도. 시작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는 않지만. 근데 적성을 안 할 거예요 라는 건 목표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술형에 손 안 들었고 적성형에 손 안 든 사람은 그럼 특별전형인가요? 설명해야 되나?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부분을 하지 말자고. 그건 아니야. 작년에 안 된 건 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소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기 어학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사기꾼들이 아직도 대치동에 존재해요. 3, 4등급의 내신과 모의고사를 받아갔더니 당신의 자녀는 정시로 못 갑니다. 수시 일반 전형으로도 못 갑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토익을 하세요. 지금 토익 해가지고 990점 만점에 몇 점 맞겠어? 800점도 못 맞겠지. 갈 대학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전국에 4년제 대학은 많으니까요. 네. 근데 집에서 겁나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기보다 공기가 더 좋을지 몰라요. 그나마 여기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막 캠핑을 하고 있던. 내가 이거 꼭 올 거야. 올해 가을에 여기 캠핑하러. 야영하러. 여러분들 올리러 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내년에 꼭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대학생 돼가지고 여기를 꼭 오리라. 그래서 대신 아는 척 안 할 거야. 이런 결심들을 해야 돼. 우리한테 그런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자, 됐어요? 학생부형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다? 재학생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3, 4, 5월달 허비를 했고 6월달 내신에 몰입하고 있고 7월부터 2달 공부하는데 9월에 점수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9월에 점수 나온 애들이 있다니까. 걔네들은 누구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독립심이 강했던 애들. 독립심. 혹시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집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서울대에서 보내줬을 건데. 서울대는 중학교 1학년 때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편물을 보내줘요. 저희 대학을 포기하십시오. 진짜겠니? 뻥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지금. 뻥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봐봐. 모의고사가 쭉 변함없이 나오는 최상위권 학생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있었던 애 있어요. 시칸의 걔.
친절하지 않았던 애. 인간관계 굉장히 뭐 젖어있던 걔. 있어 없어 걔. 여고 다니는 애들은 내 그년이 잘 되나 모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걔들이 한 상위 10%? 15%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드라마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감동의 물결 이걸 우리한테 감흥을 전해주는 거. 이게 우리는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공부가 쉬웠어요. 뭐 공부에는 할 게 없었어요. 이따위 인간들은 우리가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님한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멘탈적으로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 6월 모의수능 끝나고 고3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젖어 있었던 그 우울증이 다시 재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써놨다 편지를. 내가 수작업으로 쓰진 않았는데 거기 편지를 하나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20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손글씨로는 안 썼어. 타이핑했는데 20페이지 찾아봐요. 거기다 뭐라고 제목이 뭐냐. 제목이 내가 쓴 제목 5번 졸업생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어떤 경험이냐. 고3 때 겪었던 경험을 기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했던 실수를 한번 볼까? 모의고사를 보고 좌절했던 시간. 좌절 많이 했지 겁나. 공부 많이 안 한 애들이 좌절 많이 한다. 솔직히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은 결과에 빨리 수능해요. 받아들여요. 내가 왜 틀렸는지 뭘 틀렸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자, 두 번째, 전략은 없고 수능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연하게 지원했던 수시모지. 그러니까 수시가 몇 %인지도 모르고 쓴 거야. 그냥 그 전형이 무슨 몇 %인지. 그랬을 거야 아마 여기 있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낙천주의자라고 그러지. 긍정적으로 어떻게 될 거야. 6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적 우선순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 향상의 기쁨도 없이 막연하게 준비했던 수능. 전략이 없었다는 거. 오늘 내가 그 얘기하고 갈 건데 수능 준비에 전략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다? 수능 시험장에서 편안했어요? 아 여기가 고사장이구나 뭐 이랬어요? 어땠어요 여러분? 많이 떨렸죠. 예. 추워서 떨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시 실패에 인한 좌절과 정시 지원 시 원하는 대학이 안 떠. 모의지원 서비스 갔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이 뜬 거예요. 이게 국내 대학인가 중국 자매 대학인가 막 이러잖아요. 마지막, 고민하며 지원했던 정시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절망. 이게 지금 우리가 고3 때 경험했던 것들. 이걸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되는데 왜 반복하게 되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반복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략을 세우고 자 여기 있다. 이건 해야 되겠다. 20페이지 마지막에 그래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안 된다 그랬대요. 1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2번 계획을 세우면 실천을 꼭 하세요. 3번 모의고사 따위의 성적 결과에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6월에 9월에 잘 보는 게 중요한가요? 11월 7일을 잘 보는 게 중요한가요? 11월 7일이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문과생들은 잘 모르는데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봤나요? 임계 질량의 법칙? 야, 아까 과학인재 전형이 신랑감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 임계 질량의 법칙이라고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계점, 우리가 한계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임계점이 되는 시점이 9월일 수도 있고요. 10월일 수도 있고 아니 11월 7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사항이 있다. 결정적인 거. 작년에 엄마가 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힘이 되는 좋은 뭐 명장 스타일의 감독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옆에서 더 불안해하고 막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안 그랬냐? 사이 안 좋아지고. 근데 지금 엄마 옆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자체로도 우리는 대단한 힐링이에요. 네? 보고 싶어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안 돼 엄마가. 엄마가 왜 보고 싶어? 어차피 여러분 결혼할 거잖아요. 시집 안 가요? 안 가요. 알았어.
그러면 과학 인재는 없던 걸로 합시다. 자, 4번. 영원할 것 같은 친구와 우정을 이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기숙에서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을 가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아마 여러분의 인간적 그 친밀감이 가장 밀도가 깊은 게 여기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만났던 친구들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서로가 잘 됐을 때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면 찾아요, 안 찾아요? 맞아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잘 안 돼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여기서는 뜨거운 이성에 관심을 줄 수 있다, 없다? 북쪽을 바라보세요, 북쪽을. 자, 6번. 고3 때 많이 했던 건데, 잠으로 피로회복. 많이 했죠? 네, 잠으로 피로회복 안 됩니다. 바카스를 드시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박자를 빼고 피로회복 합니다. 오늘 끝나고, 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PC 써요, 안 써요, 지금? 아니, 야, 여러분, 못 써요가 아니라 안 써요라고 말해요. 쓰고 싶은 거야. 안 쓰는 거예요. 4번째, 8번째, 텔레비전 봐요, 못 봐요? 안 봐요. 볼 게 없어요, 요즘 볼 게 없어요. 9번째, 스마트폰 MP3 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언제까지 안 하는 거예요? 시집갈 때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 부모님과의 소통을 거부했어, 작년에 우리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제 막 상황이 열악해지면 좀! 막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한자 좀! 막 이랬잖아요. 공감 많이 하는구나.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 우리 힐링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부모님과의 소통을 하라는 건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냐면,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공부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 못하면 후회가 되는 거죠. 그 시기를 못하고, 물론 만학이라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근데 선생님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쭉 이런 거 얼마 안 살았어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근데 이런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를 늘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행동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진 않았고 내 옆에 계시진 않았지만 내가 내 양심에 정말 당당하게 행동했는가, 이 생각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싶다고 엎어져 자요. 공부가 안 된다고 막 운동장 돌아다니면서 싸우러 다니고 막 나무 보고 숲을 보고 하늘을 보고 날아다니는 벌레를 세고 있어요. 막. 그런 모든 행위가 부모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행위다 아니? 엄마 아빠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 잠을 쫓아내며 극복하고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엄마가 혹시 이런 거야. 얘가 재수했으니까 서울대 가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는 그런 생각 안 해. 엄마는 지극히 현실적인 엄마예요. 네? 지극히 현실적인. 엄마는 이럴지도 몰라. 그냥 건강하기만 해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모님하고의 소통이란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 여기서 마지막 수능 날까지 여기 주소지 옮긴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나는 그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주소지 옮기라고 그래. 왜냐면 거기서 수능 다 봐. 집이 전라남도인데 거기까지 가서 수능 봐야 되고 막 교육청 가야 되고 어떤 애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하는데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마. 주소지 옮기면 여기서 그냥 수능 끝까지 보는 겨. 그죠? 도시락 주나? 유상희 선생님이 도시락 주나? 내가 추진할게, 도시락 주라고. 수능 날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그거 해줄 거예요. 해준대요? 네. 맛있는 걸로. 맛있는 거 해야죠. 뭐? 염소고기? 그건 아니잖아요? 장어구이?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자, 다시. 집중해봐요.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졸업생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다? 경험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한 경험도 있지만, 내 주변의 친구를 보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똑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똑같이.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정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요? 수능까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개로 나눠 생각해요. 1라운드, 2라운드. 지금부터 9월 2일까지. 그리고 9월 3일 끝나고 9월 3일부터 다시 수능까지. 한 템포 쉽시다. 이게 여유가 좀 있어야지. 그리고 거기까지 학습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수능 얘기할 거거든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요. 머리 좋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집중력 좋아요.
몰입한다는 얘기예요, 몰입. 그러니까 4시간 앉아있는데 실제적 공부 성과는 30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30분 앉아있는데 30분을 몰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서력이 좋은 사람. 독서력은 진짜 이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 이런 애 있잖아. 국어 문제 푸는데 한 번 제시문 보면 다 외워. 다시 문제를 보고 다시 제시문 보지 않아. 주제 찾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정리력 좋은 사람. 계획 짜고 실천하고 저녁에 잘 때마다 학습 일지 쓰고 오늘 공부한 거 뭐였나. 이게 백지 학습이거든요, 원래. 저녁에 잠자기 10분 전에 국어 뭐 공부했는지 쭉 정리하는 거예요. 개괄식으로. 수학은, 영어는. 근데 그런 거 안 하죠, 우리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5번째 특징이 순서 배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 배열 능력. 그거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료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지금 보고 있는 전략 자료예요. 어디 있냐? 네,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페이지 펴셨어요? 자,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수능 활용 지표에 따른 수능 준비 전략. 같은데 보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대학에 작년에 원서를 정시 때 썼던 사람도 있고 안 썼던 사람도 있는데 대학이 점수를 반영할 때 우리 성적표에 나온 점수,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걸 어떻게 활용하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등급을 쓰는 대학이 18대학도 있는데 이 대학은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대학도 있다. 그리고 없어질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반영한다라는 건 그만큼 대학의 네임밸류가 높다 낮다? 낮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되냐. 4등급의 시작과 4등급의 마지막은 10점 이상도 차이 나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본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경쟁력 없는 대학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없어지는 대학일 수도 있어요. 남학생 입장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의 마지막 칸에 116개교라고 써 있어요. 찾았나요? 그러니까 아까 4년제 대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99개. 근데 그 중에 무려 116개 대학이 뭘 반영하는 거야? 100분위.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 56개 대학인데요. 그 중에 탐구 100분위 가공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도 표준 점수로 정리되어 있어요. 이 말 이해하나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탐구 영역의 과목 수가 10개잖아요. 올해 10개인데 애들마다 선택이 2과목인데 경우의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10과목의 난이도를 동일하게 출제하나요? 못하나요? 그런데 표준 점수를 그대로 써버리면 어렵게 나온 과목 선택한 애는 대박나는 거고 자기가 선택한 게 너무 쉽게 나온 애들은 재수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학이 표준 점수를 안 쓰고 100분위를 가공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상위권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도 변환 표준 점수니까 그냥 표준 점수로 처리를 해놓은 거야. 나중에 내가 원서 쓰는 대학이 탐구는 표준 점수 그대로 쓰는지 100분위를 가공하는지도 체크가 필요한 거죠.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밑에 표준 플러스 100분위라고 그래서 탐구를 100분위를 반영하는 뭐 건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시립대, 아주연세, 울산, 이하여대, 전주교대, 중앙대, 한림대 쭉 있네. 이런 대학들은 아예 대놓고 탐구는 표준 점수 쓰지 않는다. 뭘 쓴다? 100분위를 가공해서 쓴다 이거죠. 근데 더 친절하게 가볼게요. 2번. 주요 모집 단위에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선생님이 세분화해봤어요. 서울 수도권 대학 가운데 100분위 반영 대학, 남녀공학으로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가천, 경기, 강원, 국민, 당국, 명지, 인천, 교통대, 한성대. 여대, 여학생만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하여자 대학교를 뺀 나머지 5개 여대가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교대, 경인,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진주, 한국교원대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작년에 수능 공부하실 때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 6월 모의 수능 정도 보면 이건 결정되지 않아요? 전국에 대학이 2개 있잖아. 가고 싶은 대학, 갈 수 있는 대학. 어? 그럼 6월 모의 수능 정도 되면 가고 싶은 대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리스트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이 표준 점수를 쓰느냐 표준 플러스 100분위를 쓰느냐 아니면 116개 대학에 해당되는데 100분위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순서 배열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 알고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 그냥 우리는 열심히 속도만 낸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뭐 선생님 그때 중요합니까? 이런 표정인데 지금. 전부 뭐 도소백지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같아? 자, 12페이지 봐봐. 내가 설명해 줄게. 12페이지.
쌤하고 같이 하면 돼요. 금방 합니다. 12페이지 국어 B형입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네, 국어 B형 3월 학력 평가 때 이번 3학년들이 시험을 본 겁니다. 우리는 같이 봤나요? 아니면 나중에 봤나요? 네, 그러니까 성적 집계 통계는 안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원점수로 국어 B형에 100점 동그라미, 90점, 80점, 70점 동그라미 치세요. 다 찾았나요? 자, 그 옆에 있는 표준 점수에도 동그라미 쳐봐. A형 말고 국어 B형. 됐지? 그러면 국어 B형, 국어 B형. 임종훈 선생님인가요? 아니야, 임종훈 선생님 사탐이시구나. 국어 선생님 누구시냐? 네?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어디야? 또 나는 페이지가 이상하게 넘어갔어. 자, 봐봐. 국어 B형인데 100점의 표준 점수가 몇 점이에요? 90점의 표준 점수는 몇 점이에요? 그럼 10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점수 10점 하락에 표준 점수 10점 하락 맞죠? 자, 80점 가보세요. 거기 표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는 한 9점 정도 떨어진 거죠. 맞죠? 그리고 70점 가보세요. 표준 점수 몇 점이에요? 106점. 그러니까 전체 점수로 보면 원점수가 30점 떨어질 때 표준 점수도 비슷하게 떨어진 거 맞지? 근데 그 70점에 해당되는 100분위를 봐봐. 몇 점이냐? 56. 그러면 100분위가 더 빨리 떨어진 거 아닌가요? 국어는? 맞죠? 거기 동점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해됐어? 자, 하나만 더 해봐요. 영어 볼게요. 그 옆에 13페이지 영어. 영어 B형 봅니다. 3월 학평 때. 100점에 90점에 80점에 70점에 동그라미 원점수로. 그 옆에 있는 표준 점수 찾아갑니다. 몇 점? 139, 130, 121, 그리고 112, 60점까지 가볼까요? 103. 그러니까 원점수가 40점 떨어지니까 뭐 표준 점수도 139에서 103까지 몇 점 떨어졌지? 예, 36점 떨어진 거 맞죠? 근데 100분위 보세요. 60점에 해당되는 100분위는 56이고요. 70점에 해당되는 100분위는 69예요. 80점에 해당되는 100분위는 몇인가요? 81이에요. 그럼 이건 사뭇 국어랑 좀 다르지. 국어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100분위가 더 빨리 떨어졌는데 영어는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맞아요. 근데 이게 몇 월로 학력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야? 3월.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한 가지. 아까 쌤이 영어 B를 하고 있는 애가 80%라고 했다. 근데 실제 수능을 가면 40%까지 A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걸 누가 진단했냐면 전국진학지도협의회 회장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이 예측한 거예요. 나는 한 30% 갈 것 같아. 예체능계 학생, 그 다음에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 서울 애들은 모르는 대학. 그런 애들은 A형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한 자릿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A형으로 가는 애들이 국어처럼 이과니까 A형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A형으로 가는 애는 누가 가요? 잘하는 애가 가요? 중간 애가 가요? 못하는 애가 가요? 아니 영어를 상상 나래를 펴는 애들 있잖아. 상상독해 하는 애들. 영어 상상독해 안 들어봤어요? 아는 단어 간의 조합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 것이다. 그러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때려잡는 형태. 근데 이게 잘 잡히면 점수가 좋은데 잘 안 잡히면 점수가 훅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들이 A형 가는데 여기 3월 학평은 100분위가 비교적 원점수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구조인데 실제 수능 때는 어떨 것 같아요? B형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못하는 애들이 빠져나갔잖아. 100분이라는 건 나보다 못하는 애를 숫자로 보여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위가 국어처럼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 한 장 더 넘겨봐요. 수학 볼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봐요. 엄마들도 이해를 하시는데 뭐. 그리고 선생님 집 가온이 입시를 쉽게 설명하자야. 너무 어려워서. 왜 안 믿겨요? 입시를 쉽게 설명하대. 자, 거기 보니까 수학 A 봅니다. 수학 A 보니까 3월 학평이니까 1등급이 70 몇 점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3월 때는 70점대인데 실제 수능 가면 몇 점대예요? 80점 후반이나 90점대잖아. 근데 100분위를 보여줄게. 100분위를 어떻게 되냐면 원점수로 수학에 60점을 가보세요. 60점 갔더니 100분위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0분위가 빨리 떨어질까요? 거의 천천히 안 떨어질까요? 완전 수학은 수능 때도 마찬가지인데. 수능 때도 이번 연도. 왜냐면 이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영역별로 보면 수학 B형을 해야 되는 자연계, 과학, 탐구, 응시생이 작년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수학 A형으로 가는 애, 다시 말하면 수리 나형으로 가는 애들이 있었어 없었어? 96,000명.
그러니까 25만 자연계 과탐 수험생 중에 96,875명이 맞나 모르겠다. 맞아요. 96,875명이 나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나영으로 오니까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았냐면 이 녀석이 4등급 하던 녀석인데 이리 와서 2등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등급 했는데 3등급으로 밀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국민, 숭실, 당국, 명지, 뭐 세종, 광운 이런 데가 자연계한테 수학비를 지정해 버렸어요. 그럼 중위권 애들이 A형으로 넘어오겠니 안 넘어오겠니? 안 넘어요, 안 넘어요. 그러면 수학을 못하는 밑에 애들은 영향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럼 백분위가 더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빨리 떨어질 것 같아? 천천히 떨어질 것 같아? 천천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탐구 한번 볼까요? 탐구. 그 옆에 사탐, 사회문화, 생활윤리, 한국사, 한국지리. 근데 보지 말고 기억합시다. 작년에 우리가 수능을 봐봤는데 탐구는 50점 만점이죠. 네. 맞죠? 근데 1등급산이 보통 45점, 46점, 47점 막 이러지 않아요? 좀 어려우면 43, 44. 근데 2등급이 웃기잖아. 1등급하고 3점 차이 나거나 4점 차이 나거나.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죠? 네. 왜 그래요? 국영수는 100점 만점이니까 극간의 점수 차이가 7점이거나 10점까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탐구는 50점 만점이니까 극간 점수 차이가 2점, 3점, 4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백분위가 수학하고 사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빨리 떨어질 것 같아? 사회. 그러면 사회하고 영어하고 비교하면 뭐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사회예요. 사회. 국어하고 사회하고 비교하면 뭐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요? 사회예요. 우린 탐구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갑니다. 10페이지로.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린 여학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대가 다 백분위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만약에 내가 지금 최상위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아니 수학이 1, 2등급에 있다. 96, 92, 88, 84점대 맞고 있다. 다시 말해서 4개 이상을 틀리지 않고 있는 수학 강인한 여성이다. 그러면 이 여성은 표준 점수 대학에서 경쟁력이 있겠죠. 근데 수학이 70점대, 60점대, 간혹은 컨디션이 안 좋으면 50점대 맞고 있다. 그럼 이 친구 미안한데 백분위 대학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더. 그럼 백분위 대학의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정리를 해놨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인문계다 표준점수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을 간다, 중상위권 대학을 간다 그러면 학습의 우선순위, 자 순서 배열합니다. 뭐부터 한다?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국어, 마지막에 뭐다? 사탐. 근데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 여대를 포함해서 중위권, 중상위권, 경인교대다, 광주교대다, 제주대다 이러면 걔는 백분위 대학이니까 거기 뭐부터 하라고 그래 있니? 국어요, 국어사회, 그 다음 뭐요? 영어. 우선순위. 자기 자습의 우선순위 있잖아. 응? 마지막에 사순위가 뭐냐? 수학.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정리 안 해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하니? 공부해. 계속. 이게 바보짓이야. 지금 정리됐어요? 네.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지 답이 나왔나요? 네. 표준 점수 가야 되는 사람은 수학부터 하는 거예요. 이유는 수학만 유일하게 4점짜리가 13문제. 주관식이 9문제. 근데 올해는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 국어, 영어에 1점짜리 없어졌어요. 알고 있죠? 네. 그럼 결국 2점, 3점인데 유일하게 4점이 있는 건 수학인 거죠. 이런 학생이 있나 혹시? 선생님 그래도 저는 수학에 조금 더 비중을 둘래요. 어떤 학생이냐면 그나마 수학이 원점수는 낮은데 그게 표준 점수가 좀 더 좋아. 옆에 영어가 너무 못 나와서. 이런 친구 있어요. 백분위에서 오히려 수학이 효자인 애들이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문과잖아요, 우리 여기. 근데 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있죠. 어? 너무 어렵냐? 질문이 어려워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해외여행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수학이나 영어보다 탐구보다 국어가 더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다 여기? 있어요? 우리 이분들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지막까지. 그게 50점이 나와도 그 국어 백분위보다 그 수학의 백분위가 더 좋아요. 백분위가. 국어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원점수로 60점대 맞아도 5등급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 50점대 맞으면 4등급 될 수도 있어요. 5등급이. 이게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한 가지만 말할게. 특히 여러분 교차 지원이라고 들어봤나요? 교차 지원? 문과 수능을 봤는데 어디로 간다? 이과로. 근데 아까 중위권 대학이 상당수 남녀공학들이 B형을 지정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학이 여대예요. 여대 지금. 여대 중에서도 어디? 성신, 동덕, 덕성, 서울. 얘네들. 그러면 작년보다 얘네들 대학의 자연계 모집 단위에 문과에서 넘어오는 애들이 더 많겠죠? 그럼 경쟁률이 치솟겠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 교차 지원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올해 중위권 학생의 최대 변수가 교차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안 나오는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국어만 열심히 들이다? 우선순위가 달라. 여기 성적별로. 딱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최상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이상에서 수학이 강점을 띠고 있다. 몇 개 이상 틀리지 않는다. 네다섯 개 이상 틀리지 않는다. 이 아이는 표준 점수 위주로 공부해라. 어떻게? 거기 나와있잖아. 11페이지. 수학 다음에 영어, 국어, 사회. 됐지? 근데 이런 학생 있잖아. 난 수학이 좀 약해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공감하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련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었어. 그런 학생은 지금 수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백분위 대학을 고려해서 백분위 대학에서 국어 점수 올리고 영어 점수 더 끌어올리고 내가 국어가 좀 모자라다 그러면 야 동덕여자대학교 어떻게 반영하는지 아니? 작년에 내가 서문여자고등학교 학생인데 서울에 서문여고 알아요? 네, 거기 다니는 애인데 걔를 동덕여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줬냐면 걔가 탐구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국영수가 학습 능력, 국어, 영어, 수학의 학습 능력이 탐구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꼭 비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국영수는 막 날아가는 등급인데 자유로운. 근데 탐구는 안정적인 1등급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있지 않니? 국영수 111 나왔는데 탐구 4, 5등급. 그래서 재수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서문여고 그 여학생은 사회를 잘했어요. 둘 다. 사회문하고 윤리했는데 둘 다 만점 맞았습니다. 둘 다. 근데 얘가 국어가 약했거든요. 국어가 60점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국어 학습 우선순위를 4순위로 바꿨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영어 잡았고 수학을 3등급 했거든요. 거의 끝자락에. 근데 동덕여대는 33.3, 33.3 동일한 반영 비율이니까 탐구 1등급이 수학 3등급을 보완해요. 맞지? 그런 거. 올해도 그런 대학은 있다. 홍익대 자율전공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일한 반영 비율로 하는 거. 여러분 여학생입니다. 남학생이 갈 수 없는 여대에 대한 특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대가 공교롭게도 모두 뭘 반영한다? 백분위를 반영. 그래서 12, 13페이지에서 보여줬던 백분위 하락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6월 27일 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6월 27일 날 성적표는 여기 3월 학평의 점수 구조랑 달라요. 다를 거야. 여기서 인터넷은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유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6월 27일 날 성적표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원점수 대비 표준점수, 표준점수 대비 백분위 누적인원 있죠? 이걸 내가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릴게. 그럼 출력해서 근데 몇 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명관계상? 한 4등급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등급? 아니 9등급까지 있잖아요. 내가 몇 등급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한 6등급까지만 해서 그 점수 구조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아 내가 표준이냐 백분이냐 이거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6월 모의 수능 전까지 탐구 학습에 대한 우선순위가 적어도 2순위 안에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거의 탐구는 2순위 안에 안 들어가요. 전부 다 그럼 1순위가 뭐였어요? 수학. 미안합니다 수학생님한테. 수학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해야 돼요. 수학생님한테. 근데 수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여기 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숙제 문제 많이 풀고 이건 좋은데 마음속의 우선순위 그리고 실제 자습할 때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전국 4년제 대학 199개 중에 몇 개 대학이 백분위라는 거야? 116개 대학. 백분위에서는 수학보다는 국어나 영어가 사탐이 훨씬 빨리 떨어진다. 이거죠. 이거 지금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감 잡으셨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모의수능 끝났고 다음 목표는 9월 3일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재학생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요. 아니 나는 여러분 인정해. 부모님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녁마다 얼굴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극복과 인내를 한다는 건 분명한 목표 동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목표 동기가 그냥 대학교야?
아니야. 서울에 있는 대학이야? 아니 그 서울에 있는 대학도 너무 러프한 거 아니야? 몇 호선 대학이야 그러면? 왜 2호선 할까요? 내가 그걸 2013년에 다시 한번 깨달아서 화장실에서 문득 2호선 얼마 전에 일주 됐다 이제. 2호선은 순환선이기 때문인 것 같아. 순환선 계속 돌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내리지 않아도 연세대에서 내리지 않아도 한양대에서 내리지 않아도 목적지가 건국대여도 할머니가 중간에 속없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학생은 서울대생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깜빡 잤네? 이러면 한 바퀴 돌면 돼요. 신촌에서 내리지 않아도 신촌에서 내릴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 돼요. 근데 6호선의 스트레스 아십니까? 6호선? 명지대에서 출발해서 서강대 가고 쭉 가서 고려대 가거든요. 고대에서 안 내리면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안 내리네? 이러면 그러면 그 다음 역이 동덕여대역이고요. 그 다음 역이 서울여대역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착이 36대예요. 어디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뽀록 나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고려대에서 내려서 동덕여대까지 버스 타고 가는 애도 있어요. 아니 뭐 이건 대학의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근데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는 여러분을 지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쓸까? 여러분 공감하려나 모르겠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 목표. 둘째, 비전. 세 번째, 꿈. 이건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한샘 여학생 기숙원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입소일이 다르니까 다 사람마다 일자는 다를 거야.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날은 뭐 수능 보고 마지막에 나간다고 봤을 때 목표와 비전과 꿈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행복 지수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1년을 더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연세대인데 이화여자 대학교인데 혹은 성균관대학교인데 혹은 한국외고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전이 없어지거나 꿈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비전과 꿈을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 목표만 생각하는 거야 늘. 아니야. 비전과 꿈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표보다는 비전보다는 꿈을 끊임없이 꾸는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 사람에게 성장 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구체화시켜 볼까? 이런 거 아니냐? 경찰대가 목표가 경찰대가, 꿈은 경찰청장이고, 아니 비전은 경찰청장이고요. 꿈은 뭐야? 꿈은 정의사의 구현.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아니 이하여대 초등교육과가 목표야. 그럼 비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친절한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설정해주는 정말 참 스승이 되겠다. 이게 꿈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맞죠? 아니 언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가는 게 목표야. 비전은 뭐예요? MBC 방송국 입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다큐멘터리 정말 멋진 거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 그래서 사회가 정화되는 거, 그 작업에 내가 이익을 담당하고 싶다. 이게 꿈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전과 꿈을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걸 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야 돼. 부모님은 여러분이 재수 1년 동안 하는 기간에 성적을 올려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 거기에 1차적인 기쁨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걱정하시는 게 있다. 이 아이가 비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여기서 엄마가 다른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언젠가는 이별하게 돼 있어 임마. 근데 내가 스스로 독립할 때 꿈을 꿨던 사람들은 부모님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어떤 게 효도하는 길인지, 그리고 어떤 게 내가 가치 있는 길인지, 그걸 잘 생각해보는,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맞죠?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 점수 정하세요. 목표 점수 정하세요. 목표 점수를 정하라는 말은 몇 개 이상을 틀리지 않겠다라는 걸 구체화하는 거예요. 됐어요? 몇 개 이상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확보하는지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무리 당부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감히 잘하고 있을 건데 내가 이 얘기해도 되나? 이거예요.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은 목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정복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시간 24시간 맞아요? 하루에? 맞죠?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4가지로 우리는 쓸 수 있죠. 4가지. 자, 첫 번째는 자요. 두 번째는 배워요. 세 번째는 습해요. 습을 한자로 써볼까요?
자, 두 가지 뜻이 있지. 깃 우자에 일백백자다. 어린 새가 엄마 배에서 나왔어요. 날개가 젖어 있어. 근데 몇 번의 날개짓을 반복해야 비상할 수 있다? 반복하는 거야, 반복. 이게 습이야. 마지막이 뭘까요? 수면, 학습, 여과. 요렇게 시간 쓰면 될 것 같은데, 한생 기숙 여학생들은. 근데 어떻게 쓰면 되냐? 이거를. 내가 제안할게. 6시간 자요? 몇 시간 자요? 왜? 5시간밖에 못 자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럼? 왜? 6시간 자. 어? 6시간 자요? 그럼 학이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학이? 수업시간? 5시간.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강의는 안 들으니까 학이 5시간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여가 시간은 몇 시간인 거예요? 아니, 여가라는 건 식사, 화장실, 쉬는 시간 포함한 휴식, 그 다음에 뭐 공상, 뭐 이런 거, 수다, 그 다음에 뭐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기도, 뭐 이런 거. 이거 다 포함하는 거야, 여가 시간은. 지금 이걸 줄여야 돼, 이걸. 여가 시간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싶다. 몇 시간 써요, 하루에? 충격적인 사실은 정말 재학생 중에도 이 시간을 4시간만 쓰는 애가 있다니까? 여가 시간. 4시간 동안 밥 먹어. 하루에 한 끼 먹는데 20분 잡으면 세끼 60분. 맞죠? 그 다음에 화장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중간중간에 간간히 1시간. 그 다음에 휴식도 쉬는 시간마다 쉬어봐. 아니 토탈 1시간. 혹시 막 음이온을 즐기면서 샤워하면 안 돼요, 수험생은. 응? 휴식 시간 1시간. 뭐 공상에 수다에 뭐 이런 거 전부 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줄여나가는 게 결국은 어떤 시간이 확대되는 거예요? 습의 시간.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 6, 5, 4 썼으니까 결국 15시간 쓴 거거든요. 그럼 몇 시간이 남아요? 24시간에서? 9시간이 습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9시간 동안 진정성 있는 공부를 했다. 몰두하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게 시간 관리 첫 번째 부탁드린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는데 방금. 내가 좋아하는 단어. 몰두. 몰입하고 몰두는 달라. 몰두해. 늘 생각해. 그러니까 밥 먹으러 줄 쓸 때 뭘 생각해요? 오늘은 무슨 메뉴냐? 국은 짤까 안 짤까? 이게 아니야. 방금 전에 내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내가 지금 암기해야 되는 내용, 숙지해야 되는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 늘 몰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돼요. 시간을 정복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답해봐.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난 여러분들한테 오늘 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힐링을 받았어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집에 갈 거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가겠죠. 굉장히 빠른 기가를 하지 않을까요? 새벽에 가는 거니까요. 네, 누구보다도 빨리 기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오늘 만나고 이게 인연이 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끔 이런 적도 있었다. 스님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가 야구 구경하는 거예요. 야구장 가서. 잠실 야구장 가서. 근데 잠실 야구장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3시간 정도 이상을 그라운드를 보고 있으면 나 스스로가 정화가 되니까. 근데 거기 가 있는데 앉아있는데 어떤 학생이 둘이 지나가는데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혹시? 뭐 이러면서. 사복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처음에. 선생님 저 학교에서 선생님 설명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대학생이 돼서 야구 보러 왔다. 이런 거. 여러분들도 나랑 언젠가 어디서 만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먼저 아는 척해줘요. 선생님 저 그때 한샘 여학생 기숙관에서 설명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장마철에 내리는 비의 양만큼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 그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대학을 갔는데 지금 뭘 저는 생각해요? 비전을 생각해요.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투해지고 더욱더 화이팅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가능하시겠죠? 네. 대답이 이렇게 나오면 발걸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